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외에서 큰 사고도 있어 우울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사고를 당한 희생자의 명복과 실종된 분들의 조속 구명 및 생사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결혼 문제와 저출산에 대하여 1, 2부로 제작하여 저희 의견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요? 결혼이란 서로 관계없는 남녀가 자신들의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통과 의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출산을 위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관계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은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계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현대 서구 사회에서 결혼은 이성 간의 교제, 구원 기간, 그리고 약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최종적인 결과라고도 말하는데요. 벨기에의 유명한 인류학자이자 20세기 인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세계적인 석학 레비 스트로스는 결혼을 여성들의 교환을 통한 남성 집단의 통합이라 보았고, 여성 해방 운동가이기도 한 크리스틴 델피는 결혼을 여성의 노동력이 남편에 의해 착취되는 노동계약이라고도 보았는데요. 대다수 서구 국가에서의 결혼은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약혼하고 결혼하는 낭만적인 사랑이란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연애 결혼이라 하고요. 회교와 힌두교의 중매 결혼에서는 남녀의 결합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혼이 관계라기보다는 집안들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사랑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젊은 남녀는 결혼을 함으로써 사랑에 빠지는데, 결혼 당사자들 간의 친숙의 정도와 중매 과정에서의 개입의 수준은 부모의 선택이 매우 영향을 미치는 것 등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젊은 남녀는 결혼을 함으로써 사랑에 빠지는데, 결혼 당사자들 간의 친숙의 정도와 중매 과정에서의 개입의 수준은 전적으로 낯선 사람들이 결혼한 것에서부터 부모의 선택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등 다양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당사자가 한 사람과 결혼하는 단혼제나 여러 사람과 할 수 있는 복혼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을 갖는다든지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편, 종종 그 남편은 형제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성이 여러 명의 남편을 가질 수 있는 일처 다부제와 일부 다처제가 있지요. 대부분의 결혼은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영국, 미국, 서구에서는 동거, 내연관계 등의 관습혼이 점점 사회 관행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거는 시험 결혼이지만요, 보통 결혼으로 발전된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결혼은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새살림 혼인의 형태를 취하는데, 부부는 자신들의 가게를 스스로 꾸려나갑니다. 부계를 따르는 곳에서는 부거제 혼인이라 하며, 모계를 따르는 곳에서는 모계제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구의 도시화된 사회에서 새살림 혼인은 주택의 공급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주거 이용이 협소한 곳에서만 젊은 부부들이 집을 떠나고 또는 자신들의 거주를 위해 가정을 떠난다고 하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대가족일 때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함께 살기도 했지만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 주거 공간도 문제지만 부모 자식이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간에 많이 불편하니까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은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둘의 역할이 분리되거나 혹은 공동적이라 하더라도 둘의 관계는 일정한 사회 단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노동의 성적 분업은 사회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페미니스트들이 간통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더욱 엄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지만 결혼은 한 파트너와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순수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결혼의 주요 동기는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기 위한 합법적이며 애정적인 성관계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단지 결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성들은 직접 아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정당하기 위한 남성들의 요구는 남성이 결혼을 통해 여성을 통제하도록 하였다고 페미니스트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간통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 남성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사실은 결혼이 강제적인 이성 간의 사랑의 형태를 취하며 또 결혼의 주요 목적은 생물학적, 사회적 아버지인 남편의 성에 여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여성의 성을 통제한 데 있다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이 가사노동에서의 남성 통제와 더불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응합의 주요 원천으로서 결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이상은 결혼에 대한 여러 관념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결혼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다. 결혼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모로의 말과 같이 미혼인 청춘 남녀가 서로 첫 만남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사랑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고 또한 필연이 되어서 함께 가정을 꾸며 아름다운 생을 꿈꾸며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와 같은 베이비 부머 시대에는 남성은 보통 28세에서 늦어도 32세 정도에 여성은 24세에서 늦어도 30세 정도에 결혼하였는데 옛날에 우스개로 여성의 나이가 24세면 금메달, 25세면 은, 26세면 동메달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28세 정도가 마지막 적정선이라 이후 나이 때부터는 점점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노천에다 할 정도였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보이고 있는 통계청 그림표처럼 남녀 초원평균 연령이 1996년에는 남성이 28.5세, 여성이 25.5세, 그리고 10년 뒤인 2006년에는 남성이 31세, 여성이 27.8세, 또 10년 후인 2016년도에는 남성이 32.8세, 여성이 30.1세로 남녀 평균 초원 연령이 30세를 훌쩍 넘어버렸고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점점 늦어져가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3, 40년 전에는 현재보다 국민소득이랄까 경제적인 면에서 고졸 이후 취업을 하고 일찍 가정을 이루려는 현상과 옛날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겪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일제의 태평양 전쟁 징용이나 전쟁에 참여하여
전사로 인한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찍 자녀들을 결혼시키려는 성향도 작용하여 보통 양가의 부모들이 미리 혼사를 잡아두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시키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학력이 높아지면서 취업이 늦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현상들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신혼시 구입하는 집값이 너무나 올라버려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직장도 웬만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다들 결혼을 꺼리는 추세이고, 남성들의 경우 최소한 전세 정도의 집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는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남녀 간의 결혼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남성은 집 마련 등에 한 3억 원, 여성은 혼수 비용을 한 2천만 원이 적당하다는 두 여성의 말에 많은 댓글과 다른 유튜브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과연 그럼 결혼에 대한 결혼 비용과 결혼 정년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결혼 비용입니다. 20,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일단 집값이 그때보다는 훨씬 싼 것은 맞습니다만, 그때의 국민소득이나 결혼 연령대인 28세에서 30세 정도의 남성 소득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고,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 이것도 결혼하는 남성으로서는 마련할 수 없어 부모님의 재산이나 보증 등으로 좀 저렴한 집을 구입하는 남성도 있었지만, 형제 자매가 많거나 집안 사정이 넉넉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남녀는 집은 일단 신혼 때에는 단칸방으로 전월세를 얻어 시작하고 아이가 생기면 방이 둘 있는 집으로 옮기곤 했지요. 근데 그때는 여성들의 예물과 혼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그 예물과 혼수 문제로 파혼이 되거나 결혼 후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들어 있었죠. 그때는 신혼살림살이는 물론 남성의 직계와 적어도 사촌까지는 이불, 옷, 보석 같은 혼수를 요구하는 시댁의 요구로 혼수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성들로서는 부담이 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물, 혼수 그런 문제는 들어는 문제 있겠지만 크게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너무 올랐고 남성의 집 마련 문제가 결혼 비용에 많은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할 경우 미래가 불안하여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풍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만큼 기회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100세 시대로 접어드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집 마련이라는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세대가 과연 부모님의 노후를 안전하고 끝까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빚을 내든지 현재의 집을 팔고 그보다 작은 평수로 옮겨 얼마 정도의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생체적인 나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간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특히 산모가 나이가 많을수록 출산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남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출산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둘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처음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이고, 그래서 사랑한다면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혼자서 살면 젊을 때는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충분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옆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죽을 때는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먼저 가든지 그 옆에서 지켜주고 또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노후에 쓸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평균 결혼 나이, 즉 결혼 정년기는 남성은 28세에서 33세, 여성은 한 25세에서 30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결혼 비용은 최소한 방이 둘 있는 작은 곳, 전월세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것도 젊음과 청춘의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의논하여 반반씩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부담하여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젊은 날의 사랑과 우정도 아름답지만 황혼까지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 그리고 결실을 얻을 때 얼마나 멋있을까요? 가슴에 남는 사랑과 우정이 진정 멋진 것 아닙니까? 젊은 청춘들이여, 어렵고 힘들겠지만 힘내고 도전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하면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